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밥쌤 김문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7학년도 대비한 중하위권의 특례 합격에 대한 중하위권 특례 합격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3특과 12특 학생들을 위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3특, 12특 중하위권의 맞춤 전략과 토익에 대한 현실적인 점수, 전략, 그리고 서류와 면접, 그리고 학과 선택, 이건 이제 졸업 후에 진로 중심까지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핵심 메시지는 중하위권 특례는 좋은 대학만 보는 전략보다는 좋은 대학만 가려고 하는 것보단 전형에 대한 것과 서류 그리고 취업 가능한 학과를 함께 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학업 준비 전략은요. 내신, 즉 서류형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 그래서 전형별로 맞춤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내신과 활동, 그리고 면접, 토익 중에서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무기를 먼저 정해라. 이렇게 이제 제가 해놨습니다. 서류형 대학은 내신과 활동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차후 영상을 마치고 나면 다시 보기를 하셔서 요 부분만 놓고 좀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요. 하나하나씩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필 면접형 대학은 지필이 약하면 이제 우리가 면접형으로 준비를 하라는 것도 하나의 컨설팅을 해줄 때 받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토익을 또 활용하려고 이제 제가 해놨는데 원래는 저는 토익보다는 토플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했다가 결국 토플에서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했을 때는 그보다 조금은 쉬운 난이도의 토익을 가지고서 자기의 점수를 좀 맞춰놓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그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가져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저는 이제 뭐 토익을 해라. 토익이 뭐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현직에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해요. 실제로 토플이 이전보다 시험은 쉬워졌지만 또 지금 다시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토플보다는 준비 부담이 낮은 토익은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강력한 보완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900점 이상과 700점에서 800점대일 때 선택할 수 있는 대학들 아래 부분에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영상 클릭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익에 대해서 이제 점수별 지원 방향은 점수는 대학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익의 전략 포인트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점수대로는 900점대 이상이면 제가 봤을 때 국민대나 숭실대 등 서울 중위권 대학 중하위권 대학으로서 서류 전형에서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700점이나 800점대라고 하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라든가 수도권의 간호, 보건 계열 지원의 가능성을 좀 보고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봐줘야 되는 게 이제 생기부 및 활동 서류 준비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생기부를 작성하는 구성에 대한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적이 부족한 학생일수록 왜 이 학과를 그 서류 전체에 설득해야 하는지 그럴 때 변경 사항에 대한 확인 이 부분에 보시게 되면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자체 양식의 목록표 작성 후에 학교 도장 받는 방식으로 서류 제출 가이드가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교회 활동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는 교회 활동 부분은 사실상 생기부 자체 내에서 쓸 수가 없었어요. 제출도 못했고. 근데 교회 활동에 대한 활용이 이제는 그 서울대 외에도 서강대, 한양대, 이대, 중대, 그다음에 외대 이런 학교들이 그 교회 활동 제출을 허용한다라는 걸로 바꿔졌다라는 거.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의 강화, 그다음에 항목수 맞춤 편집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15개 정도 이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항목 수고요. 외대 같은 경우는 12개 정도. 그래서 각 대학별로 요구하고 있는 항목 수에 맞춰서 서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망 있는 지원 대학 및 학과. 저는 이제 이쪽에 좀 포커스를 두는데, 왜냐하면 많은 이 컨설팅 하시는 분들, 또 저처럼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입시 설명회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점수, 어떤 거 뭐 토플이나 SAT나 몇 점이면 합격하고, 저도 물론 그렇게 전에 했었는데, 그건 저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지원 대학을 어디를 선택을 하고 또 졸업 후에는 어떤 식으로 진로를 갖고 가는 게 맞을까? 이제 좀 포커스를 둬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제가 하는 그 설명의 방식은 좀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보시면 중하위권 학생들은 대학 이름만 보지 말고 졸업 후에 전문성과 취업 가능성이 있는 학과를 보고 학과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들, 간호학과라든가 물리치료, 방사선, 취의생, 사회복지, 그다음에 지금 국립대나 연세대 미래 캠퍼스 등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IT와 관련되는 AI, 미래 산업과 취업 시장에서 강점인 학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과군인.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컴퓨터공학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지능. 인공지능 같은 경우 AI 학과가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에는 이미 있었는데 이제 요 며칠 전에 발표가 났죠. 이제 서울대학교도 AI 학과, 그죠? 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학부에도 설치하겠다 했으니까 12년 특례생들 중에 공부를 좀 상위권으로 하는 친구들이면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항공우량이나 항공 관련 학과, 여기는 뭐 항공대 이쪽을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면 관심 가지고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인문상경 인기 계열로 보게 되면 학생의 선호도가 높고 진로 확장성이 넓은 학과군인데 여기에는 이제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있고 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디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신문방송, 그리고 광고 홍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요 정도가 인문상경의 인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하위권의 학생들을 위해서 추천할 수 있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의 리스트는 뭐냐?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서류 면접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무리하게 상향만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합격 가능성이 있는 전형과 대학군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서류 면접형의 추천 대학은 여기 나와 있는 총 9개 대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딸내미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면 이제 여대를 그래도 생각한다. 그러면 요 정도 대학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하위권 특례 합격의 핵심은 성적 보완과 전형에 대한 선택, 그리고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명분. 그거는 곧 뭐가 되냐면 아이가 차후 대학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졸업은 한 후에 취직까지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그 학력이 좀 낮더라도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자녀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생이라고 하면 중3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향후 1, 2년에는 계속적인 내신에 대한 부분은 우상향으로 가주는 게 맞고 토익 같은 경우에는 토플을 우선적으로 하시기를 바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토익부터 해라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플을 먼저 해서 토플에서 쌓아진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토익으로 자기 목표를 토플에서 얻지 못해서 토익으로 갔을 때 그나마 짧은 시간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현직에서 강의하면서 느끼는 거고 또 그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지금 토플 기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그걸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책 한 권 수준이에요. 제일 적은 거 같은 경우에 초반에 1월 달에 나왔던 것들은 뭐 한 48페이지, 50페이지 요 정도인데 지금 뒤로 갈수록 이제 제가 어댑티브 테스트이기 때문에 시험을 본 학생들이 자료들이 여러 개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정리를 한 게 많은 거는 뭐 150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다 넘어가요. 그래서 많은 건 200페이지 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월별로 또 날짜별로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면 구매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또 설명할 수 있도록 12년하고 3년 특례에 맞는 다른 자료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